이번에는 이 품은 연습 문제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몸무게 플러스 100 마이너스 키라고 하는 이제 비만 수치 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자연수로 입력을 받아서 정수겠죠. 정수로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줄에는 비만 수치를 출력을 하고 비만 수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비만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죠. 한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분만 써서 해도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있으면 이거를 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근데 프로그램을 처음 짤 때는 요거를 보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여태까지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뭘 해야 될지를 이제 몰라요. 근데 이제 예제 코드 짤 때는 잘 됐어요. 형식도 잘 기억이 나고 이제 코드도 분석해 보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짜라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머릿속이 하얀데 예제 코드를 복사해 놓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어떻게 결과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일회성으로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지금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1, 2, 3, 4의 방법으로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그 다음번에 하면 시간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서 간단한 것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이제 다 생각이 나요. 그때는 이제 바로 코딩을 시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중요한 거는 빨리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짜는 게 중요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방법론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이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플러스 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하는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프로그램을 짜기 암만 여태까지 누구보다도 잘 짰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이 요구사항에 맞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내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집 질 때 설계도 만들고 집을 짓듯이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내가 짜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방법론을 정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 알고리즘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디버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찾아내고 그거에 맞게 다시 수정을 하고 알고리즘을 그리고 다시 코딩을 하고 결과가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또 디버깅.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코딩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서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꼭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을 해서 우선은 비만 수치를 출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비만 수치가 0보다 클 경우에만 요 비만이라고 같이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만 수치를 계산할 때는 키하고 몸무게가 필요해요. 근데 키하고 몸무게는 내가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입력받은 키하고 몸무게를 이용해서 비만 수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비만 수치를 무조건 출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만 수치가 0보다 크면 비만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비만 수치가 0보다 크면 비만이라고 출력.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될 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요. 각각의 알고리즘 이 내용 밑에다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짜는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를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이 함수를 통해서 입력된 이제 값을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지 이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weight 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안내문자열 몸무게 입력 그리고 하이트도 똑같아요. 하이트도 입력을 받고 여기에는 키 입력이라고 하는 이제 안내문자를 넣어주고 요거는 하이트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1번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끝났어요.
인풋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랬죠. 인풋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은 이제 문자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산술연산, 수학적인 산술연산을 하려면 숫자,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트로 이렇게 인풋을 감싸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키하고 몸무게가 입력이 되면 이제 비만 수치를 계산을 해야죠. 비만 수치를 계산을 하려면 몸무게 플러스 100 마이너스 키죠. 그러면 넘 오비를 비만 수치 계산하는 이제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보면 여기에다 몸무게는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이 된 게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됐죠. 그리고 플러스 100 그리고 키는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비만 수치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비만 수치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비만 수치가 들어가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몸무게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요 몸무게 입력이라고 이렇게 출력된 창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프로그램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60의 값 60의 값을 넣고 엔터를 치면 이 상태에서 이제 60이 요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고 또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키를 입력받으려고. 그래서 155라고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엔터를 쳤을 때 155가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웨이트 하이트의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만 수치가 계산이 돼서 5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리고 프린트를 통해서 내가 출력된 값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4번이 있죠. 비만 수치가 0보다 크면 비만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비만 수치하고 0하고 비교를 해서 클 경우에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을 쓰는 거고, 이거는 한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만 이제 조건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조건문 같은 거 쓰는 거 잘 모르겠으면 형식을 여기다 써요. if 한 칸 띄고 조건식 콜론 그리고 코드 블럭을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건식이 true일 경우에 이 코드 블럭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블록 맞추듯이 맞추는 거예요. if 그대로 써주고 조건식은 이제 비만 수치하고 0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만 수치는 요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한 칸 띄고 비만 수치가 들어가 있는 변수하고 0하고 비교를 해서 크면 비교 연산자 요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콜론, 그리고 이게 요 조건식이 true일 경우에 해야 될 일, 비만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코드 블럭에서. 그러면 프린트 함수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비만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 몸무게 60 엔터, 키 155 엔터 하면 오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라고. 이것도 간단한 이제 코드에 속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거 처음에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제 뭐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처음에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실력이 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코드를 많이 짜보는 게 좋아요.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꼭 다 지켜가면서 짜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